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6일 6시 7분입니다. 고재근의 집으로 가는 길 구독자님께서 500명을 돌파했고 드디어 이번 주에 504명까지 찍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월요일 날은 이제 출근 날이 되겠고 금요일 날은 이제 퇴근 마지막 날이 되는데 그때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셔서 이제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명이 돌파한과 동시에 1000명까지는 금방 빨리 갈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이제 조금 상태들이 지금 이제 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꽃들도 보이고요. 아직 싱싱한 상큼한 싱그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꽃들도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제가 이제 방송을 했고 제가 금요일이 됐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요즘 이제 어제 뉴스에 나와가지고 속보로 대학 수학 능력평가 수능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쉽게 내라.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내야지 교과서 바깥에 있는 내용을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비문학을 꼭 집어가지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문학 작품이 아닌 일반 글들, 문학이 아닌 글들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독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시험인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문과, 옛날에 그렇죠. 문과, 이과, 예체능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과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제 물리를 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성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비문학에다 내버리면 물리학 원을 공부한 친구들도 상당히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문과 친구들한테 비문학 지문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와버리면 그 비문학을 담당하시는 국어 선생님, 언어 선생님, 비문학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해석해 줘야 되는데 또 해설서가 이제 충분하지 않으니까 가끔씩 이제 강남대성 본관 교무실에 이제 문과 친구들이 비문학 해석을 해달라고 막 물리 선생님들한테 막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존 물리 친구들 수업 질의응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비문학 이게 해주는 그 상담해 주는 일에 또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땡땡땡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무실에 자기 책상 위에다가 비문학 질문 금지 이런 거를 붙여놓은 적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교육의 주범이 그 비문학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학원에서 수업 받지 않으면 비문학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특정 과목을 제가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언론에서도 다 공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은 엄청나게 쉬운 수능, 물수능이 돼가지고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또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막 이제 또 여론이 들끓으니까 또 이제 정정보도 그 대통령님의 발언을 이제 또 다시 설명하는, 그래서 이제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사교육에 관한 억제 정책과 더불어 수능 기조에 관한 포괄적인 그냥 그런 멘트였다라고 또 이제 브리핑하고 정정 보도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나오고,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막 속보로 대입 담당
출제를 했는지 아마 점검할지도 모른다. 제가 이런 발언을 어저께 수업 시간에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오후 3시 정도 되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아주 비슷하게 속보로 떠가지고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죠. 고재근 선생님이 청와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이제 3월 달부터 그 입시에 관계된 내용들이 다 공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뭐 그런 내용으로 입시의 방향성이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구평이 아직 남아 있고 수능도 남아 있는데 정말 아무튼 대한민국에 저도 이제 10살 딸 하영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인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부터 뭐 예체능도 사교육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학원비라든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그리고 이제 구몬 수학 빨간 펜 이런 거 같은 거 구몬 수학 우리 하영이는 구몬 수학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사교육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 사교육 업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가 우리나라에 들어갑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길게 떠들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주일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순간 고재근의 집으로 가는 길 최초로 비둘기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얘가 날아갈 때까지 날아가 버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이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그런 친구들이 제가 김땡땡 하면 누군지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 1년 지난 다음에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구독자님들의 폭발적인 반응 500명을 돌파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서초동에 있는 우리 대성하원 별관에 우리 그 조교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누구라고 뭔 땡땡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이제 잘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저번 주에 식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혼자 저는 이제 정땡땡 선생님하고 같이 매주 목요일 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조교 선생님께서도 우연히 현관문을 같이 나갔어요. 밥 먹으러. 그런데 이제 제가 가볍게 식사 같이 하실까요? 라고 권해 드렸는데 또 정땡땡 선생님도 같이 먹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셋이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밥을 먹었는데 뭐 아주 뭐 그냥 감자탕 같은 거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저번 주의 일이었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오늘 이야기는 전부 별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네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어제 갔더니 무슨 엽서 한 장 같은 거를 보여주시면서 또 공교롭게 그분이 또 우리 노원구 사시더라고요. 중계동 사시는 것 같은데 그 조교 선생님이 엽서 한 장을 보여주시면서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기가 이제 전시회를 한다고 한 여러 한 10명 넘는 작가들과 함께 노원 예술 상상마당인가 그 노원 순복음교회 뒤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작품전을 연다고 그래서 엽서를 주길래 제가 또 엽서를 받고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유화로 그려진 그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을 어제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교 선생님이 열심히 근무하시는데 취미가 화가 그 그림 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저를 모른 채 하지 말아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의대관에서 벌어졌던 일이 더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썰을 풀어버리면 누군지 그 학생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썰을 풀 수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스케줄을 미리 알려드리면 이것도 또 수능연구소의 극비 보안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는데, 제가 다음 주에 원래 연구소를 3일 출근하는데요. 5일 출근하게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요일 날은 의대간에 제가 출강을 하는데, 의대간에 이제 강대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쉴 수 있거든요. 근데 수능연구소에 오전에 또 출근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출근 안 하는데 출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제가 그 서초동 별관에서 수업 끝나고 오후에 수업이 없어서 퇴근을 하는데, 또 저녁에 회식이 있어가지고 목요일에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5일 출근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 마지막 마무리 멘트 치면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계속 들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영이도 이제 10살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매주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특히 올해 가장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한 해 같아요. 진짜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수업 준비도 많이 하고, 특별히 이제 6평이 지난 지 2주가 됐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고, 평가원의 의도들이 좀 파악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계속 열심히 수업 준비해가지고 강의하지만, 제가 어제 퇴근하면서 우리 하영이한테 아빠가 집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올해 가장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하영이의 멘트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영이의 멘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빠, 안 잘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어제그네 집으로 가는 길. 근데 하영이도 이제 아빠가 강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른들이 함부로 집에서 밥을 먹거나 이야기할 때 직장 내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은 안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적 느낌을 가졌습니다. 고재근의 집으로 가는 길 14분을 함께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기쁜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